자, 상가감수 첫 번째 소단은 일반각인데요. 각이면 각이지 일반각이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단원명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우선 요것만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시초선이라는 게 그냥 기준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되는 이 부분을 각에 대한 기준선이 각이 0이 되는 그런 기준점이다, 기준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사분면 계산할 때 1, 2, 3, 4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각은 양의 방향이 여기 X축이 0의 부분에서부터 이쪽으로 회전하는 경우를 플러스 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속이니까. 마찬가지로 수직선에서 중간에 0 한 다음에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보고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보는 건 우리끼리 약속인 거잖아. 그것처럼 각은 요 위로 가는 게 양의 각입니다. 자, 그러면 각이랑 일반각이 무슨 소린가를 가장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각도기로 재보니까 대략 30도 정도 위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질문, 각이 몇 도일까? 각도기로 잴 때 여기 30도인 것 같은데, 여기가 시초선인 각이 0이라고 치면 얘는 각이 0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각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30도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30도만 될까? 무슨 질문일까? 이거 각이 이 짝대기가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온 각이라면 얘는 390도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두 바퀴를 돌고 나서 여기까지 오면 얘는 750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 30도랑 390도랑 750도랑 얘들은 같은 각일까? 다른 각일까? 위치는 같지만 그냥 명백하게 보면 각의 이름이 다르잖아. 숫자만 보면 초등학생 불러놓고 초일자리 한 바퀴가 360도인 걸 모르는 초등학생 불러놓고 30도랑 390도가 같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다르다 하겠지. 왜? 숫자가 같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각을 360도를 한 바퀴라고 지정을 한 덕분에 뭐가 같아졌죠? 위치가 같아졌죠. 그럼 이 세 각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그러면 각은 다르고요. 위치가 같죠. 그럼 그 위치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 그 위치가 여기서 말하는 동경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동경은 일본의 수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동경이 어쩌고 저쩌고, 위치가 어쩌고 저쩌고 그 이야기입니다. 위치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동경이 30도만큼 올라가 있다 그러면 위치가 30도 위치에 있는 거지 몇 도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읽어보면 여기에서는 시초선, 반직선 OP를 동경, 위치까지 동경. 다른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동경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이 도는 방향에 대한 거. 양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을 양의 방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도, 390, 750도 얘들은 위치만 같을 뿐 일단 각은 달라요. 그러면 일반각이 뭐냐? 일반적으로 지초선과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자. 지금 아까 예시를 든 거는 30도를 예시를 들었죠. 30도를 예시를 들었을 때 다 요렇게 표현이 되는 이 P로 나타내는 각은 뭐라고 표현이 될 거냐 그러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위치만 보이지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를 나는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자? 얘는 이 각은 뭐 각 뭐라 할까요? 세타라고 합시다. 이 세타는 360도가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치로는 30도만큼 가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 내 눈에는 위치만 보이지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P라는 동경을 가지게 되는 각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얘를 일반각이에요. 숫자로 예를 들어서 390 이건 각입니다. 750 이건 각이죠. 구체적인 각이잖아요. 그래서 일반각은 다음과 같이 요 동경을 나타내는 좀 n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 이런 일반적인 표현, 공식처럼 보이는 일반적인 표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각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다고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일반각은 왜 쓰지? 위치를 표현하려고. 이런 위치를 가지는 수많은 각이 있겠죠. 30도, 마이너스 330도 또는 플러스 390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일반각이다. 그 다음 얘가 현재로서는 동경이 되는 거고 위치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명,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각이 0이겠죠. 그 다음에 XOP의 크기가 정해지면 OP 위치는 하나로 결정이 된다. 위치는 하나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각이 결정이 되면 390도 하면 위치는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동경, 위치가 결정이 된다고 해서 각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니다. 아까처럼 30도 하게 되니까 이거 너무 많네요. 마이너스 330, 플러스 30, 350 많네요. 그래서 위치가 결정이 될 때 그 위치를 나타내는 각의 일반적인 표현을 일반각이다라는 뜻으로 표현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면이 여기서 회전되니까 처음으로 도는 것부터 해서 얘를 1사분면, 얘를 2사분면, 얘를 3사분면, 4사분면으로 약속을 하자. 그 다음에 원점이랑 이런 축들은 분면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90도는 1사분면, 2사분면 어디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면 자체는 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영역만 분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를 1사분면이 과연 0에서 90도만 될까? 365도는 어떨까? 여기 어딘가 있겠죠. 360도에서 5도만큼 더 갔으니까. 이것도 1사분면이잖아. 맞죠? 그래서 0에서 90만 되는 건 아니겠네. 그럼 일반각으로 표현되는 1사분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1사분면의 각은 요것만 다 적어 볼게요. 360도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돌만큼 돌고 더하기 0에서부터 각이 그 360도가 돌만큼 몇 바퀴 돌고 90도가 간 것보다는 조금 작은 이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1사분면의 각의 정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사분면은 0에서 360도 속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360도를 넘어가는 표현까지도 쓸 것이기 때문에 1사분면을 일반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정의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나머지 2사분면은 90에서 180 사이, 3사분면은 180에서 270 사이, 4사분면은 270에서 360 사이 이런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520도는 몇 사분면일까 생각해 보면 얘는 360 곱하기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니까 360 곱하기 1 더하기 160, 160은 90이랑 180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2사분면의 각이겠구나 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아까 말한 첫 번째 단원에서의 계산 문제가 딱 요 문제인데요. 일단은 일반적인 개념 설명 한번 쭉 하고 나서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생각하면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 사이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쉽지는 않고요. 두 동경이 각이 두 개가 있나 봐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합이나 차를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해볼게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동경 이야기입니다. 위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체 각은 얘가 몇 도인지는 모르겠고 동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위치가 일치한대. 그럼 얘는 자, 여기가 포개져서 같이 보이지만 각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이 여기 이렇게 표현되는 게 눈으로 볼 때 한 45도 정도 돼 보이니까 이 동경은 45도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5인데 첫 번째 각은 세타 1은 360도가 한 5바퀴 돌고 동경 45만큼 가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타 2는 360도가 한 두 번 가고 45 위치에 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얘 둘은 동경이 일치했죠. 그럼 일치하면 얘 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세타 1에서 세타 2를 빼면 같은 동경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같으니까 없어질 거고,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360 곱하기 3이 되겠죠. 3은 정수니까 그냥 n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5랑 2도 내가 적은 거니까. 그래서 동경이 일치하게 되면 위치가 같다고? 그럼 그 둘을 빼버리면 뭐가 되겠다? 얘는 360의 정수배가 되겠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 어떻게 써먹을 건데 그건 나중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은 여기서 그냥 연장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노란색은 2번에 대한 표현입니다. 한 개는 45도 위치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일치한다 했으니까 얘는 얼마만큼 더 가 있냐면 180 가고 45만큼 더 가 있죠. 그래서 얘는 180만큼 가고 45만큼 더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각이 아니라 동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는 45가 가 있고 하나는 180 가고 45를 가야지만 일치하는 반대 방향에 있고 직선 하나로 보이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한 개, 노란색을 세타 1이라고 해볼게요. 세타 1은 360도가 5바퀴 돌고 180만큼 가고 45를 가 있는 거고, 세타 2는 360이 2바퀴 정도 가고 45가 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 둘을 빼면 어떻게 될까? 빼면 세타 1 빼기 세타 2는 여기서 오고 빼면 360이 3바퀴, 여기서는 3바퀴지만 내가 적은 게 5이니까 정수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5, 45는 없어지고 나서 180이 남으니까 더하기에 180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얘를 뭐 여기서 요거 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80대도 360 한 개만 데리고 오면 우리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할 때 정수 부분이 음수일 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360 한 개만 갖다 주면 플러스 180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치한다면 둘을 빼버리게 되면 360 곱하기 n 끝. 그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면 둘을 뺐을 때는 어떨 것이다? 360의 정수배이고 n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차이이기 때문에 100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경의 차이가 180이다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둘을 빼는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두 가지 예시를 보았어요. 일치하거나 반대편에 있으면 두 각을 빼서 뭔가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더하고 여기는 더하고 여기는 더하고 나머지 세 개는 두 각을 더해서 뭔가를 계산을 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더할까?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그림 자를 때도 없으니까 여기다 바로 해볼게요. 책에서는 여기를 알파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알파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거 베타 가지고 표현해 볼게요. 여기 동경이 베타랍니다. 그럼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면 세타 1은 360이 몇 바퀴 돌았고, 5바퀴 할까요? 돌았고 그 다음에 베타만큼 동경의 위치에 가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얘가 x축의 대칭이라는 말은 플러스 베타를 가 있다면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베타만큼 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동경의 위치가. 알파 쓰지 말고요. 그럼 요 각을 세타2라고 하면 세타2는 360에 대해서
두 바퀴 정도 돌고 뒤로 베타만큼 가 있어요 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그럼 여기서 동경을 모르니까 얘를 뭐 어떻게 해야지만 얘가 없어질까? 더하고 싶죠. 그래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 이루는 각이라면 얘 둘을 더하게 되면 세타 1 더하기에 세타의 2는 360 곱하기 정수 세타는 베타는 없어지고요. 요런 형태로 표현을 해서 그 다음 계산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친구 연습 한번 됐으니까 y축의 대칭이면 얘는 어떻게 할까? 이게 좀 여러분이 익숙지 않을 수 있는데 y축의 대칭이면 이 동경을 알파라 요거 알파 베타 없다 생각을 하세요. 얘랑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대칭이니까 이 각이 같을 때 우리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의 위치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하겠죠. 맞나요? 여기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알파라고 이 크기를 절대치를 그러면 얘는 이 각은 뭐라고 표현할까? 여기는 자리가 만만한 넓은 자리가 없네요. 여기다 적어봅시다. 4번 세타 1은 여기를 세타 1이라고 합시다. 세타 1은 360도가 5바퀴 돌고 5바퀴 내가 지어낸 겁니다. 돌고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알파만큼 후진을 했기 때문에 90도 갔다가 알파만큼 뒤로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90 갔다가 뒤로 알파만큼 왔어요가 되는 거고 얘를 세타2라고 하면 세타2는 360이 몇 바퀴 돌고 예를 들어 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얘는 90 갔다가 앞으로 알파만큼 더 갔죠. 얘는 90 더하기 알파만큼 간 거잖아. 그럼 여기도 알파를 없애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세타1과 세타2를 더하면 세타1과 세타2를 더하면 360의 정수배에다가 알파 없어지고 180이 남겠죠. 여기 내가 아까 동경이라 했는데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알파 베타가 내가 말하는 여기 세타1 세타2랑 같은 의미 각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보고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얘는 둘을 더하게 되면 이거 왜 180이 나오지? 라고 하면 여기가 90도에서부터 뒤로 알파만큼 90도에서 앞으로 알파만큼 간 두 각이어야지만 y축이 대칭일 테니까 얘는 둘을 더하게 되면 얘랑 얘가 남아서 180이 남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도 암기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나도 실전에서 그려보고 해요. 마지막으로 5번 y는 x에서 대칭이 된다 그러면 4번에서 연습을 한번 해봤죠. 4번에서 여기는 45도입니다. 45도 기준으로 여기 알파 베타는 생략을 하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뒤로 후진한 거 알파만큼 요만큼 전진한 게 알파만큼 이 둘이가 같을 때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얘를 세타1이라고 얘를 세타2라고 하면 세타1은 몇 바퀴 돌고 45도 갔다가 뒤로 알파만큼 후진했어요. 45 갔다가 앞으로 알파만큼 전진했어요. 이런 관계에 있겠죠. 그래서 5번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5번은 세타1은 360이 몇 바퀴 돌고 45 가고 뒤로 알파만큼 후진한 거고요. 세타2는 360이 몇 바퀴 돌고 45 갔다가 앞으로 알파만큼 전진했어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를 없애려면 여기가 동경입니다. 알파가 동경인 건 아니에요. 얘가 동경입니다. 동경에 뭔가 모르는 알파를 없애기 위해서 세타1 더하기 세타2를 하면 360이 몇 바퀴 돌았고 얘랑 얘랑 더해서 90이 남고 얘는 없어진 형태가 되겠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해도 안 외워질 겁니다. 이건 그저 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려보면 알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이해 쪽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y는 x에서 대칭인 두 각 이렇게 하면 더하면 360이 몇 바퀴 돌고요. 얼마큼 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90이라는 뒤에 상수가 달릴 것이다. 그 다음 y축의 대칭이면 y축의 대칭이라고 90 플러스 알파 90 마이너스 알파 형태이겠군. 그래서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90 더하기 알파 90 마이너스 알파 해서 더하니까 180이 되었고요. x축의 대칭이면 얘는 360에 몇 바퀴 돌고 요는 또 베타 썼네요. 베타 그 다음에 여기 360 몇 바퀴 돌고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니까 베타가 없어져서 얘는 360에 n이 되겠다. 세 개는 더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앞에 두 개는 뺀다라는 개념으로 뭔가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차이점. 이거를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가는 뒤로 넘어가서 표시 예제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보기에 있는 각을 일반각의 형태로 바꿔 보았을 때 알파는 동경, 위치가 되겠죠. 동경이 제일 작은 거 물어봅니다. 정수부분, 소수부분 느낌하고 비슷해요. 동경은 0에서부터 360 사이에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도다 얘를 요 동경의 위치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10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얘는 마이너스 360도가 마이너스 1만큼 가고 더하기 350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마이너스 1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동경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찾아야 돼요. 음수일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0은 마이너스 720 더하기 220으로 표현이 되고요. 마이너스 300은 360에 마이너스 1 더하기 60으로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100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360 가고 플러스 260 오면 되는 거고, 400은 간단하죠. 얘는 360 곱하기 1 더하기 40, 360 빼면 40인 거 알 수 있으니까. 자, 700은 360이 한 바퀴 가고 340. 그래서 여기 동경이 220, 260, 340, 60, 40 네가 제일 작네 이런 형태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경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경이 소수 부분이랑 느낌이 비슷하죠. 360을 한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이 동경은 한 단위보다 그 범위 내에 있는 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보던 각이랑 이제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항상 일반각, 열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봅시다. 세타가 1사분면 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여기서 일반각 배우기 전이라면 100% 0에서 90도 사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뭔가를 배웠잖아. 위치가 1사분면에 있다고 얘가 0에서 90도 각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할래? 그래서 1사분면 각을 표현해보면 360도가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치가 0에서부터 90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1사분면입니다. 이제 1사분면이 표현이 되었어요. 그러면 3분의 세타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 무슨 소리 하는지 혹시 잘 모르겠으면요, 두 개만 적어볼게요. 1사분면에 있는 각이 30도인데 3분의 세타는 요를 3을 나누게 되면 10도가 되죠. 근데 1사분면이 30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한 바퀴 돌면 390도도 있는 거였잖아. 맞죠? 390도도 해보면 1사분면이지. 360 더하기 30이니까. 얘를 3분의 1로 쪼개면 3분의 세타 하면 얘는 130도잖아. 얘는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이죠. 90 넘어갔으니까. 얘는 1사분면이고. 그래서 원래 각이 1사분면이 있다고 해도 몇 바퀴 돌았는지에 따라서는 3분의 1 세타를 했을 때 그 3분의 세타의 위치는 1사분면일지 2사분면일지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세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사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표현했고, 그 다음 양변을 3으로 나누어 볼게요. 요거 3으로 나누면 360열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나누어 보면 여기가 나누어져서 120 곱하기 n 3분의 세타 120
곱하기 n, 그 다음 여기 93으로 나누니까 30입니다. 여기 수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림으로도 한번 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30도씩이니까 미리 좀 선을 그어 놓고 갑시다. 이거 30도씩,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 3분의 세타를 표현하는 것 자체는 여기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물론 음수도 됩니다만 얘가 나중에 다시 똑같은 모양이 중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0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n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0에서부터 30 사이죠. n이 0이니까. 그래서 0에서 30 사이에 있는 요 각은 3분의 세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n에 1 넣으면 어떻습니까? 120에서부터 1 넣었으니까 150 사이죠. 여기가 120이고 얘가 150이니까 요 사이에 있는 요각들도 3분의 세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240도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240도 여기죠. 240에서부터 240 더하기 30에서 270까지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뭐가 되느냐면 n이 2일 때의 3분의 세타에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 대입하면 어떨까? 3 대입하면 360에서 390 사이니까 얘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3분의 세타니까 3의 3개씩 순환하는 형태라서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n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이런 형태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럼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존재하는 4분면 물어봤으니까 존재하는 4분면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존재하고요. 4, 4분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5가지 위치관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던 겁니다. 동경이 일치할 때. 일치면 뺐나? 더했나? 헷갈리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짝대기가 한 개지만 여기는 P라는 각이랑 Q라는 각이 두 개가 포개져 보입니다. 같은데 동경이 얼마인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빼야 될 것 같아요. 빼버리면 P는 360 몇 바퀴 돌고 동경만큼, Q도 360 돌고 동경만큼 둘을 빼버리게 되니까 P-Q 각은 5세타에서 세타를 빼는 거랑 같죠? 여기가 세타랑 5세타라 있어요. 그러니까 빼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4세타 되겠네요. 4세타가 뭐다? 여기에서 360 여기 있네요. 일치한다. 둘을 빼게 되면 얘는 360 곱하기 n이다. 아까 확인을 해봤으니까 얘가 360 곱하기 n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세타 물어봤네요. 4를 나누게 되면 세타는 90 곱하기 n이 돼요. n에다가 0 대입하면 0인 거고 1 대입하면 90, 2 대입하면 180. 한 번 더 가면 360은 동경으로 치면 0이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올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0에서 360 사이만 답으로 선택하세요입니다. 그래서 얘 빼고 요 세 개만 답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세타를 찾았다라는 얘기.